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를 즐겁게 해드릴 주식오락관 진행의 박시연입니다. 매파적인 FOMC 의사록으로 어느 정도 밀림을 예상하기는 했지만 상처의 폭이 넓고 참 깊습니다. 특히나 오후장의 낙폭이 커지면서 오후 시간에 더욱더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가 0.8%의 하락으로 2,556선으로 그리고 코스닥은 무려 2% 넘는 하락으로 87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장 초반부터 차가운 시선이 이어지면서 2,000개가 넘는 종목들이 파란불을 켰는데요. 이렇게나 하락을 많이 하면 내일은 반등하지 않을까 싶으시죠. 하지만 이런 가운데에서도 이 하락의 폭을 더욱더 키우지는 않을까 불안함을 또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좌를 치료할 수 있는 처방 저희가 함께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전 포인트부터 살펴보시죠. 일단 오늘 새벽에 공개된 FOMC 의사록에서 연준의 추가 긴축 예고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회의 참석자 18명 중에 1회 이상 인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16명, 그리고 2회 이상은 12명이 표를 던졌는데요. 이런 매파적인 기조로 인해서 환율도 1,30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원화 약세 흐름이 보였는데요. 미증시 모두 약보합권에서 마무리 지었고요. 오늘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도 흐린 날을 보냈습니다. 의사록에서 공개된 내용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될지 저희가 좀 분석을 샅샅이 해드리고요. 다음으로 섹터로는 2차 전지와 현대차 그리고 기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어두워서 그랬지만 어제 에코프로가 100만 원 가까이 올라서는 모습 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수 힘이 이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는 보합권을 유지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대장주가 강하다 보니까 이 2차 전지가 묻어있는 쪽 봐야 할까 싶으시죠. 더불어서 2차 전지 그리고 원자재에도 시선을 둬서 오늘 광물 쪽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이 서로 간의 기싸움이 펼쳐지고 있는 틈에서 글로벌 핵심 광물에 대한 힘겨루기는 가속화가 계속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는 투자 아이디어를 어떻게 챙겨갈지 일부에서 필살기 종목과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어제에 이어서 아웃오반을 달리고 있는 이 자동차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2분기 호실적이 기대감이 지속이 되면서 수급이 몰리고 있는데요. 현대와 기아에 엮여있는 종목들도 오전부터 강한 힘을 보여줬습니다. 신고가 행렬이 이어지고 있고 실적 시즌이 임박한 상황에서 수많은 부품 중에 어떤 종목 봐야 할지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러한 종목들 어떤 부품 봐야 되는지 콕 집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으니까요. 오늘 1부와 2부 모두 다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략들 어떻게 더 알차게 챙겨갈 수 있냐? 바로 노란 톡방입니다.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밑으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뜨는데요. 이 링크를 꼭 누르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최인호 이렇게 검색하시고 방을 직접 누르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을 어디에서나 시청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이라고 검색하시고 그 채널을 누르고 들어오시면 어디서든지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부를 책임져 주실 최인호 전문가님의 수익률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은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살피고 대응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수익이 이렇게 탄탄합니다. 현대바이오 3거래일 만에 무려 31.41%, 마음AI는 더 짧습니다. 당일로 22% 수익 실현해 주셨고요. 카나리아 바이오도 8거래일 보유하셨지만 12% 육박하는 수익입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가 지난주 방송에서 신규 상장 흐름 엔터 실적 주목하자 하셨는데 그 포인트 바로 증명해 주셨죠. 상장주 오늘 오픈롤 당일로 이렇게 84% 넘는 수익을 또 이번 주에 가져와 주셨고요. SM은 3거래일 만에 3.47%를 챙겨주셨습니다. 특히나 보시면요. 두산, CS-베어링, 히림 이렇게 정말 튼튼하고 대형주, 중형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굵직하게 담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안전한 매매가 좋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최인호 전문가님과 함께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이렇게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기만 하셔도 상단에 링크가 뜨니까요. 이 링크 보고만 있지 마시고 꼭 누르고 들어와 주셔서 내일부터 최인호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식오락관 1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인호입니다. 자, 7월 6일,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힘드시죠? 자, 원래 항상 이게 하반기가 들어서게 되면 시장의 변동성, 그 다음에 이 때로는 또 7월 같은 경우에는 또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 또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약간 시장을 약간 살얼음처럼 좀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가야 될 좀 관망도 어느 때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시장을 한 이틀 동안 미증시가 휴장이 된 어제와 오늘 시장을 한번 보고 있으며 아직까지 글로벌 시장은 일단은 양대 미국과 중국의 시장의 흔들림에 우리 증시도 같이 움직인다는 어찌 보면 막연한 또 기대감도 또 듭니다. 자,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인아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글로벌 내용과 두 개의 국내 사항을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6월에 FOMC 의사록 이게 추가 금리 인상에 관련돼 있는 이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6월 달에 나온 어찌 보면 금리를 동결하는 부분, 동결이 제일 중요한 거죠. 동결이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에서도 일부 참석자들이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연방기금 금리가 있습니다. 금리. 이 금리에 대해서는 20호 BP, 그러니까 0.25%를 대한 인상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지난주였죠. 처음 나왔을 때 이 금리에 대해서 한 두 번의 인상폭이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아무튼 0.25%로 해서 이렇게 두 번 정도가 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은 지금 이런 상황이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 일단은 뭐가냐? 일단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죠. 일단 미국이 원하는 것은 2%대예요. 2%대. 목표가가 2%다. 목표가 2%대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이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증시는 미국과 발맞춰 가지만 일단은 세계 증시의 흐름은 고금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위 환경에 따라서 우리 주식도 많이 이렇게 다운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오늘부터 6일부터 9일까지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앨런 재무장관, 이 작년에 기억나시죠? 우리나라 뭐 LG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또 이 본사 사이언스 타운에 와가지고 이렇게 그때부터 이렇게 앨런이라는 사람 재무장관을 많이 이렇게 들었었건데 이분이 이제 방중을 합니다. 방중. 그러니까 중국을 방문하는데 미중 간의 갈등 부분을 해소하러 가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위험한 부분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앨런 재무장관의 갈등 같은 경우에는요. 8월 1일 날 시작되는 이제 우리가 요즘 막 갈륨하고 게르마늄 그러니까 수출 제한을 이분이 오신다고 하니까 바로 그냥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오늘부터 6일부터 9일까지 일단은 중국을 방문하기 때문에 여기서 갈등을 해소하면서 뭔가 이렇게 이끌어 나간 부분이 있는데 특히 반도체라든지 대중 관련돼 있는 부분을 좀 원만한 타협 부분으로 이끌어 갈 건데 이러나 저러나 중국은 재료와 소재를 가지고 있고 미국은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완만하게 조금 돼서 아시아 증시 그리고 크게는 글로벌 증시까지 같이 보는 이 시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틀어지면 우리 시장에도 심각한 어찌 보면 상황이 생긴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일입니다. 7월 7일이 뭘까요? 맞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발표랍니다. 자, 그리고 LG전자 실적 발표하는데 근데 지금 보는 시장에서는 LG전자는 1분기보다도 못한 실적이 나올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모릅니다. 아직까지 모르는데 지난 1분기에 최악의 실적을 내고도 23년부터 1월부터 시작해 6개월 동안 미국부터 시작하고 수많은 외인들이 끊임없이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외인들의 어찌 매수세가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은 약간 매출적인 부분에서 펀더멘탈적으로는 안 좋을 수는 있지만도 외인들의 강세에 어찌 보면 힘에 입어서 삼성전자는 당분간 7만 원은 계속 안착을 하면서 지지선 주가는 7만 원 선은 계속 안착을 하면서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삼성전자를 보유하시고 그다음에 생각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옛날처럼 5만 원대, 6만 원대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좀 지금 짐작하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번 1월부터 전반기 때, 전반 1월부터 6월까지 반도체, 특히 2차 전지, 그다음에 후반기 들어와서 자동차, 기아하고 현대차의 어찌 보면 실적에 큰 느낌을 많이 줬죠. 그리고 이 방산 실적이 이제 2분기, 이제 하반기 들어가는 부분, 상반기, 하반기. 그러니까 7월부터 12월이 이제 하반기죠. 7월부터 하반기. 이제 방산 실적이 크게 올라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부터 수주를 따고 이제 납품을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숫자가 찍힌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렇게 두 개의 큰 섹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 주가 지수는 사실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안정적으로 상당히 예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유는 뭐냐면요. 이렇게 차트 보시면 올랐다가 눌려줬다가 다시 올려주고 눌려주면서 안정적인 폭을 두면서 지금은 약간 눌리는 추세가 되고 있지만 이 1월부터 시작해서 특히 1월부터 시작해서 외인들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수급, 기관들의 수급이 제일 많이 보이는 데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오면서 이 중대형주에서는 탄탄한 어찌 보면 그 주가의 흐름으로 인해서 지수는 올라갔습니다. 근데 우리 개인이라든지 시청자님들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 그다음에 급등주 이런 종목들에 많이 물리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은 그걸 못 느끼시는 거죠. 아, 내 종목만 왜 안 가는 거지? 오늘 뭐 2포인트 올랐, 1포인트 올랐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포트를 구성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대응을 잘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가급적이면 중대형주를 꼭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진입 구간을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어찌 보면 빨빠른 대응이라든지 할 수 있다고 좀 봐지고요. 자, 일단은 지수는 계속 끊임없이 조정과 상승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특히 눌릴 때, 지금같이 눌리는 시점에는 현금을 보유하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좋은 종목들 탈 수 있는 아주 좋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눌려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매력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도 놓치지 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항상 차트대로 움직인다. 시장은 항상 위로 가면 좋은 겁니다. 위로 가면 좋은 거기 때문에 우상방은 좋은 거기 때문에 너무 바닥인 2130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충분히 2600, 2700 선을 유지하면서 충분히 올 하반기에도 지금 이렇게 낙관적으로 봐도 괜찮다고 저는 봐집니다. 자, 일단은 우리 MC님에게 마이크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국외 그리고 국내로 시장 꼼꼼하게 체크해 두셨습니다. 의사록 발표를 넘기고 이제 중국을 방문 중인 옐런 장관을 통한 이 미중 갈등 향방을 살펴서 증시를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외부의 노이즈 속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바로 실적 포인트였습니다. 특히 반도체, 2차 전지 등 네 섹터에서 눌려있는 좋은 종목들 발굴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글로벌 시황을 토대로 살피되 또 구체적으로 국내 시장 흐름에 맞춰서 전략을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최인호 전문가님이십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은 시황 흐름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도 이 종목을 덤으로 챙겨가실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 따라서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비추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뜨는데요. 이 링크 꾹 누르면 들어오실 수 있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최인호 이렇게 검색하시고 50분까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은 그 누구보다도 정말 튼튼한 수익들을 챙겨가실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이번 주에 오실 때 뉴 수익으로 또 두 가지를 챙겨와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상장주를 꼭 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정말 끝나자마자 이번 주에 이 오픈롤을 84% 기록해서 가져와 주셨고요. 지난주에 필살기 종목 SM도 3거래일 만에 3% 넘는 뉴수익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바이오 보시면 단 3거래일 만에 31%, 마음AI도 당일로 22% 챙겨주셨는데요. 이렇게 모멘텀 챙겨야 하는 종목과 더해서 대형주, 중형주 중심으로 비중을 좀 크게 좀 탄탄한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주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안정적인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그러면 전문가님께서 어떻게 이번 주에 이런 알짜배기 종목들로 계좌를 채워주실 수 있었는지 한번 담아보고 오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들, 자, 제가 지금까지 이게 수많은 이 종목들은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다 옛날에 이 방송에서 나왔던 투자의 정글, 제가 투자의 정글에서 시간대를 옮겼지 않습니까?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투자의 정글의 오아시 종목들이었었어요. 다 오아시 종목이기 때문에 진짜 종목들, 좋은 종목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이렇게 약소안이라도 실현하기 위해서 제가 종목을 드렸고요. 제가 이 말은 내가 자랑을 진짜 안 하는 사람인데 이 오픈롤 이거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힌 타임이었어요. 제 이름 최인호 석자 걸고 말씀드리는데 오픈롤이 처음에 종목이 아침에 딱 시초가에 13,000원 시초가에 진입했었습니다. 근데 알맥 같은 경우에는 벌써 갭이 올라간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오픈롤 시초가 들어가자. 그래서 제가 시초가에 연 거죠. 그래서 무려 시초가에 들어가서 한 40분도 채 안 되는 시간 만에 24,000원 딱 찍고 그냥 정리하시죠 하고 나와서 84.62%를 그냥 한 방에 이렇게 큰 수익이 나와버렸습니다. 근데 이것도 수입이지만 저는 지금 여기에 안 나와 있는 보유 종목이 있어요. 뭐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는 오아시스를 보신 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34% 보유 중이고요. 그는 중장기로 계속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더 큰 수익을 안기기 위해서 꾸준히 좋은 종목들은 매집을 하면서 계속 수익을 갈 거라고 약속드리고 싶고요. SM 같은 경우도 제가 첫 방송에 내가 가지고 나왔죠. SM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엔터주는 꼭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엔터주 3거래일 만에 이렇게 3.47 나왔는데 이것도 너무 운이 좋았었어요. 다음날 바로 음봉으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운 좋은 사람과 우리 운 좋은 시청자님과 함께 하신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픈로 같은 경우에 첫날 시초가에 빵 들어가가지고 여기에서 먹고 나왔다는 점, 이 점 꼭 한번 명심하시고요. 이거는 발목에서 들어간 거보다 발바닥에서 발바닥에 들어가가지고 허리 이상에 팔았습니다. 허리 이상에 목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에 시초가에 매수한다고 사인을 갖다가 샵 2개 이게 그게 아닙니다. 포스코 아파트 아닙니다. 샵 2개입니다. 더 샵이 아니라 샵 2개 넣고 하면 신호가 들어가서 이렇게 진입을 해서 수익이 나오고 시초가라고 들어가고 비중 10%. 저는 항상 비중이 모든 종목이 10% 최하 10% 또는 20%입니다. 오아시스 같은 경우는 20%였죠. 저는 이렇게 많은 종목을 이렇게 같이 토론하거나 이야기 않습니다. 항상 냉장고처럼 안에 식자재가 작게 있어라. 종목은 최소한 작게 보유해야지만이 내가 어떤 상황에 현금화시키거나 추가 매수를 하더라 할 때 충분히 이렇게 우리 시청자님들이 뭐 어려운 상황에서도 현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비중을 크게 종목은 작게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익절을 하더라도 방망이를 짧게 잡아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SN 같은 경우에도 재밌죠. 딱 들어가자마자 3거래일 때 이렇게 이게 빨간 양봉이 하나 흔하지 않습니까? 이날 그냥 꼬리 먹고 내려왔지만 이때 이제 정리를 했죠. 그리고 난 뒤에 약간 음봉으로 눌림목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또 좋은 시청자님과 또 체인도와 함께 같이 만들어낸 작품이라 생각하고요. 보시다시피 항상 비중 10%예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3% 비중, 5% 비중도 가져가가지고 무슨 수익을 나겠습니까? 아까 86%도 비중 10%였습니다. 차라리 종목을 한 달에 한 번을 들어가든 1년에 한 번을 들어가든 비중은 크게 굵직굵직하게 들어가야지 큰 수익이 납니다. 그러려면 큰 손해가 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시총 작거나 급등주 같은 경우에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항상 종목은 시총이 한 3천억 이상 되고 안전한 종목으로 골라서 가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안목이 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인데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QR코드로 들어오셔가지고 아침에 8시 20분만 되면 제가 항상 글로벌 시장, 유럽 증시, 프랑스, 독일까지, 미국까지, 금은, 채권까지 그냥 모조리 그냥 다 그냥 쳐줍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 보고 그냥 이런 거구나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꼭 들어올 때는 좋은 아침이다. 인사. 꼭 중요한 거겠죠. 요즘 사람 인사를 참 안 하더라고요. 방송에 들어오신 분들이. 항상 들어오시면 본인들 알리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면서 좋은 인연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솔로엠은 아시다시피 ELS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편의점이라든지 마트 같은 데 가면 부착되는 레벨
레벨 관련돼 있는 그건데 또 2차 전지와 또 섹터와 또 연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솔루엠은 지금 주가가 항상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선 21선을 계속 가고 있는데 제가 왜 이 종목을 빨리 팔았냐면 요즘 시청자분들이 현금화시키기 위해서 이불로 빨리 이렇게 팔고 그다음에 저는 비중 자체가 10%이기 때문에 기존에 3% 5% 들어가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저와 타이밍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불로 짧게 먹고 가자 해서 제가 4% 5%대 이렇게 수익을 5.86%를 공식 체결을 해두고 제가 따온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조율과 그다음에 기술이 조금 떨어지면 일단은 QR코드로 들어오시면 교육부터 시작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님처럼 정말 안정적인 종목을 끈질기게 좀 가져가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이런 수익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오픈룰을 상장 첫날 진입하셔서 무려 84%라는 수익을 가져와 주셨고요. 지난주에 가져와 주신 SM도 3거래일 만에 수익을 챙겨 주셨습니다. 또 솔루엠도 말씀해 주셨지만 수익은 5.8%를 넘기고 더욱더 비중을 조금 더 크게 가져갔기 때문에 큰 수익을 담아 주셨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시면 종목을 많이 가져가지 않고도 굵직한 수익을 쌓을 수 있구나를 느낄 수 있습니다. 현대바이오 3거래일 만에 31%, 마음AI도 22%가 넘고 두산에너빌리티도 10% 육박하는 만큼 이렇게 대형주, 중형주가 주를 이루고 있는 만큼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나는 백화점 같은 포트폴리오로 많이 지쳤다 하시는 분들은 그럴수록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매수 신호, 매도 신호에 맞춰서 매매를 좀 편안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가져다 대기만 하셔도 링크가 뜨는데요. 이 링크를 누르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로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최인호 이렇게 검색하시고 방을 직접 누르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벌써 3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방송의 반절이 또 지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와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최근에 시장을 어떤 섹터가 좀 끌고 가고 있는지 특징 이슈를 또 살펴봐야 되겠죠. 전문가님께서 사사지 또 분석을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들어보고 올게요. 네, 자 우리 시청자님들 제가 어제만 왔었으면 제가 이렇게 좀 이 시간에 왔었으면 제가 좀 재미있는 이야기 황제주 등극에 관련돼서 조금 한번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자, 일단 에코프로 지금 보시면 에코프로 보이시지 않습니까? 에코프로 요즘 한간에 이런 말을 한답니다. 주식하면 아빠 에코프로 있어? 없는데 어디가 주식한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엄마 에코프로 있어요? 아니요 없는데 SM 있는데 이런 식이랍니다. 그만큼 에코프로가 어찌 보면 시장에서 핫한 이유는 제가 일단은 차트를 먼저 보고 다시 한번 이 장면을 설명드릴게요. 무려 바닥에서 1년입니다. 1년 240 거래일로 계산했을 때 지금까지 계산했을 때 1,500% 15배로 15배. 자, 1,000만 원을 넣었으면 1억 5천이 되는 거예요. 1,000만원치 사셨으면 100만원치 샀었어도 1,500이 너무 진짜 많이 올랐죠. 진짜 많이 올랐는데 자, 이게 바로 보통 일반적으로 말해서 10년에 한 번 이 10년에 10배가 오르는 게 10배거입니다. 10배거. 근데 1년 사이에 15배 오르면 이거는요. 그냥 표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만 차트 보여준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거는요. 지금 시총이 25조 1천억 원이에요. 에코프로가. 지금 5년 그러니까 우리가 가이던스를 딱 잡았을 때 지금 앞으로 2023년에서 5년, 2028년에 이후에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더 오버한 거예요. 그러니까 5년 이상이 더 오버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놀라울 수밖에 없는 진짜 별이 5개, 광고 나오는 별이 5개 침대같이 이 진짜 황제적으로 등급했는데요. 재밌는 거는 이 공매도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점이에요. 너무 치고 올라가니까 다시 사고 하면서 공매도들이 거의 파산났다는 어떤 뉴스도 나오고 하는데 그건 아직까지 그는 확실하게 나온 건 없지만 그만큼 이 쇼트 커버링에 대한 주가 급등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봐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면 역시 뭐든지 좋은 종목은 끝까지 좋아집니다. 절대로 한번 눌림목은 있을 수는 있지만 끝까지 올라간다는 점.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에코프로 15배 올란 종목이지만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다. 그걸 좀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15배, 에코프로는 15배 올랐다. 자, 주식하는 사람 중에서 에코프로 한 주라도 없으면 주식한다고 말하지 말할 정도로 지금 시장이 그런 분위기고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섹터는 여기까지고 또 다음 섹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황제주 이슈 지금 어제부터 해서 계속해서 많이 뉴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 정말 이 공매도까지 이겨버린 튼튼한 종목 지금 자리가 15배나 올라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와 관련해서 노려볼 종목들이 좀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글로벌 증시 토대로 이렇게 국내 증시까지 바탕으로 전략들을 세워주시기 때문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은 정확하게 어떤 섹터를 바라보고 가야 할지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문가님의 수익은 참 튼튼합니다. 현대바이오 3거래일 만에 무려 31%가 넘고요. 마음AI도 더 짧죠. 당일로 22% 정말 두 자릿대의 수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상장주처럼 이렇게 모멘텀 빨리빨리 잡아주셔서 오픈롤은 당일 수익으로 무려 84%의 수익입니다. 전문가님께서는 대형주 이렇게 중형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주시는데 또 경험치가 남들과 다르게 또 많이 쌓이시다 보니까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가져갈 수 있는지 그게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함께 나도 그 선구안을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으로 서둘러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기만 하셔도 영어로 된 링크가 상단에 뜹니다. 상단에 뜬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주식오락관 최인호 이렇게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검색해서 방을 누르고 직접 누르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돈 1원도 들지 않기 때문에 지금 활짝 열려 있을 때 빠르게 들어와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슈까지 체크를 해봤으니까 그럼 그 이슈 속에서 어떤 또 섹터를 바라봐야 할지 그 관심 섹터도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자 관심 섹터 리튬을 가져왔습니다. 아니 최인호 저 양반 아까 전에 하더라도 실적 발표 7월 달에 내일부터 삼성전자, LG전자 이야기하면서 실적을 보면서 중장기 좀 중형주 위주로 가자고 하는데 갑자기 또 뜬금없이 또 왜 이상한 이야기를 하죠?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니야? 아닙니다. 지금 내가 그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 말의 본질이 여기 달려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중대형주의 지수에 맞춰서 올라가는 정상적인 시장을 저는 설명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고요. 그렇지만 시장의 기대치는 일단 시청자님들은 일단은 나는 모르겠다. 일단은 수익이 큰 게 원하고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장의 이 분위기 기대치 이상이 바로 이 섹터가 바로 리튬입니다. 리튬. 이 이상이에요. 이 지금 리튬이 지금 바이오에 어찌 보면 시장과 좀 비슷하다고 저는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유가 뭐냐면 자, 지금 이 리튬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으로 가지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특히 금양, 뭐 어제마도 떡상했죠. 금양, 그 다음에 하이드로 리튬, 좀 이따 차트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그 종목의 뭐냐 쉽게 말하면 시장의 어찌 보면 재무제표라든지 시장 구조를 보면 그거로 말 안 합니다. 왜냐? 미래 산업이라는 지금은 별로 좋지는 않고 발포제 회사고 그다음에 리튬 플러스가 일단은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지만 일단은 성장성과 기대감으로 이 리튬을 가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반응은 기대치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좋은 노래가 아니고 질이 떨어지는 노래라도 그 어찌 보면 사람이 좋아하는 거면 그걸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누가 뭐니 해도 실적 다 필요 없고 차선책 시장에서는 기대치 이상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절대 나쁜 종목이 아니고 그 15배, 20몇 배씩 올라가는 거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맛집을 가면 1시간에 30분씩 번호표 순번해가지고 가지만 사실 먹고 나면 별로 그다지 기대치는 없어요. 근데 이 주식은 달라요. 왜냐하면 그거는 한 끼 먹는 밥이지만 이거는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빼올려서 내가 공부한 종목을 가지고 내가 진입을 하거나 아니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알려줘가지고 그 종목을 진입했을 때는 그 피해와 모든 것들은 본인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시장의 흐름에 발맞추는 게 어찌 보면 좋다. 그래서 저는 재무 구조는 아직까지 리튬 종목들은 재무 구조는
최악입니다. 최악이기 때문에 요 점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2차 전지 사업의 기대감은 배터리 셀 3사부터 시작해 기대감으로서는 일단 거품은 사실은 많은 게 많아요. 자, 이유는 뭐냐면 지금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총들 무거운 종목들 한번 까보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아직 고전 중인 게 많아요. 근데 뭐 세계 최초니 그다음에 뭐 3, 4셀 세가 다 한다는 어제 뭐 기대감에 너무 아직까지도 이 부분을 계속 거품이 계속 주입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맥락은 알고 가시라. 나쁜 거 아니에요. 제가 가져왔다는 거는 좋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시장은 호의적이다. 아직까지 수급도 제일 많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내가 언제든지 거래량도 나오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어가시고 진입하기도 좋고 그다음에 혹시 괜찮은 종목들 눌림 목에서 목을 기다렸다가 진입하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혹시라도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리튬 관련 종목들 대형 금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은 조정 시 쉽게 말하면 조정이가 뭐냐면 이렇게 쫙 올랐지 않습니까? 올랐는데 너무 높게 올랐다가 갑자기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급하게 하루도 쉬지도 않고 계속 음봉으로. 그래서 조정 시 조정이라는 건 조정이 완전 와서 이제 변곡점을 그리는 요 지점에서는 한 번쯤은 포트폴리오 본인 포트에 한번 보유로 한번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수익은 납니다. 어떤 종목을 재무 구조와 뭐 성장성, 기대감, 거품 이런 거로 매도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리튬은 성장성이 있는 거고 양극재를 만들려면 리튬이 있어야 되고 리튬이 있으려면 어디를 가야 되냐? 광산을 가야 돼요. 광산을. 왜 우리나라 광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프리카니 저 아르헨티나라든지 이런 데 가서 다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은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구조적인 것을 다 보고 이 종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꼭 진입할 때에는 달리는 말에 타지 마시고 조정 시 매수라는 점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리튬 관련 주에 대해서 금양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 말투가 약간 이렇게 좀 약간 표현이 좋죠. 자, 지방 쪽이 아니고 저는 부산 사람인데요. 고향이. 자, 이게 금양도 부산 쪽에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데 이 회사는 원래 옛날부터 부산하면 신발 공장이 많지 않습니까? 베트남에 있는 발포제, 신발의 발포제를 만드는 발포제 회사였어요. 불과 1년도 지금 딱 240일, 1년 7월 바닥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지금 몇 배가 올랐습니까? 그러니까 4,000원대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92,000원 최고까지 이렇게 멋진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그 이 안에도 아까 콩고, 아프리카 광산 MOU 체결부터 시작해서 뭐 8,000억 뭐 관련된 부산에 또 뭐 투자 R&D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종목도 하다가 쭉 빠졌어요. 생명선은 21선도 이탈했었고 60일도 이탈했었고 그다음에 120일을 딱 마주 보고 난 뒤에 변곡점을 그리면서 과대 낙폭 구간에서 다시 한번 올랐다가 조정 시 다시 한번 어제 강한 슈팅이 한번 쳤습니다. 그래서 아까 리튬 관련 종목들은 언제든지 한번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또 특히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쌍바닥 그러니까 짝꿍댕이 쌍바닥이라고 불리는 이런 부분은 강한 힘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라타기는 힘들지만 다시 한번 또 조정 구간이 내려오게 되면 이 차트의 흐름은 아까 전에 우리 코스피처럼 우상방처럼 천천히 우상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이렇게 안 나온다는 점은 그만큼 이렇게 리튬이 많이 빠졌고 이때 당시에 빠질 때 AI라든지 AI가 있었죠. 뭐 로봇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또 뭐 있었죠. 2차 전지 뭐 양극재 종목들이 올랐는데 이 금양은 계속 빠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다시 좋은 종목은 다시 올라온다는 점이 꼭 제가 말씀드리고 있던 이 부분이고 항상 볼 때는 거래량 이 종목이 얼마큼 시장에 기관과 외인과 이 개인들 연기금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가를 보면 되고요. 금양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이렇게 크지만도 아직까지는 이 종목은 증거금이 100%입니다. 100%. 그거는 기본적인 이 종목에 대한 이해도가 없이는 조금 진입하는 거는 좀 공부 좀 하시면서 좀 들어가시면 되고요. 모르시면 QR코드 아래 있는 데 보면 금양이 어떤 기업이에요 하고 저한테 문자 주시면 제가 발포제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다음에 2차 리튬 회사, 광산 회사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아래에 있는 QR코드로 와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하이드로 리튬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이드로 리튬도
딱 작년에 7월 달이었죠. 작년에 7월 달. 작년에 7월 달, 8월 달에 뭐 있었어요? 흰나누라고 해서 포스코. 그러니까 포스코의 뜨거운 용광로를 거의 그냥 태풍이 그냥 모든 걸 정지시켰습니다. 흰나누 때. 그때 흰나누 때 이 회사 코리아인가 이름이 그랬을 거예요. 그 코리아스인가. 그 이름이 이제 하이드로 리튬으로 바뀌었는데 그때 흰나누로 해가지고 그때 이 회사가 한번 상한가를 쳤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상한가가 그 흰나누 상한가가 아니었고 그 회사가 이제 쉽게 말하면 2차 전지 리튬으로 해서 올라갔던 시그널인지는 이제 이때는 이제 알았죠. 이제 올라가면서 아 치고 있구나. 그때부터 알게 되면서 이 종목이 최고 6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자, 1,700원에서 6만 원 말이 됩니까? 1,700원에서 6만 원.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에코프로, 아까 전에 또 보여드린 금양, 지금 보고 계신 하이드로 리튬. 자, 저도 이 종목은요 중간중간에 진입해서 수익은 몇 번은 이렇게 단기로 들어가서 뭐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찌 보면 최고의 종목, 우리가 한번 만나기 힘든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은 괜찮은 섹터, 이 리튬이다 섹터가 있다. 그러면 끝까지 한번 1년이고 가지고 갔었으면 누구든지 큰 수익이 났을 겁니다. 저도 몰랐었습니다. 시청하신 분들도 지금에서야 와 저기 1,700원짜리가 6만 원 됐나? 1년도 안 된 사이에 와 이거 완전 노름판이네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종목은 항상 21선을 항상 가지고 가면서 위에서 스케이트처럼 밟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급등락이 반복된 종목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보시면 밑에 있는 거래량들이 어마어마한 거래량들이 계속 들어왔고 이 근래 들어서 조금 주춤합니다. 4월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이제 200만 주로 이제 이하로 이제 떨어졌다 뿐이지 지금까지만 해도 거래량이 이렇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도 조금 21선의 생명선에서 조금 이탈하거나 올라간 안정성 있는 61선에 올라올 때 이때 조금씩 담아가면서 아까 리튬은 올해 내년까지 정말 괜찮은 섹터일 겁니다. 그리고 선택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하시면 되고요. 진입은 항상 조정시 매수, 조정이 들어왔을 때 올라가다. 달리는 마리는 절대로 올라타는 건 아닙니다. 그게 주식의 기본적인 이론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문가님은 중형주 위주로 탄탄한 수익을 만들어 주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 리튬주 기대 이상의 관심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봐야 한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주식 단연간의 매매 경험 바탕으로 픽해 주셨다 싶은데요. 중요한 건 달리는 말 말고 눌림을 줄 때 담아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종목을 또 체크해 주셨습니다. 먼저 금양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량이 다시 살아날 때쯤 눌림목 공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셨고 하이드로 리튬도 역시나 거래량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61선 도달을 했을 때 담아가면서 좀 장기적으로 또 봐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관심 종목 가져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지금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기만 하셔도 링크가 형성되는데요. 그 링크를 누르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노란톡 주식오락관 최인호 이렇게 오픈 채팅방에 검색하시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최인호 전문가님께서 어떤 필살기 종목을 또 픽해와 주셨는지 궁금하시죠? 그러면 전문가님께서 픽해 주신 이 필살기 종목 첫 번째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사실은 이렇게 시청자분들에게 이렇게 항상 알릴 때 좀 약간 전통주, 경기 방어라든지 경기 민감주라든지 좀 뭔가 딱 이름만 들어도 대부분 아는 종목들을 항상 가져왔고 항상 그런 종목으로 저는 이 방송에 소개를 했는데요. 시장이 조금 어려워지고 둔화될 때에는 일단은 시총이 약간 가벼우면서도 거래량도 나오면서 줄 때는 제대로 된 수급이 들어올 때는 장대 양봉을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 꽤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종목들을 좀 부정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안정적인 포트에 시장을 담아가야 된다는 기본 원리가 있는데요. 근데 제가 그런 종목만 계속 나오면 시청자님들 재미없다고 이 방송은 무슨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도 수익에 조금이나마 내가 좀 도움이 될 만한 종목을 가져왔고요. 필살기인데 히토류 관련주예요. 히토류 관련주인데
오늘 히토리라고 그러면 요즘에 뭐 반도체 원재료 갈륨하고 게르마늄 또 나왔지 않습니까? 갈륨하고 게르마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실은 이거는 되게 큰 그게 아니에요. 희귀한 성분이 아니에요.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를 반도체에 우리를 막고 있는데 너 미국이나 왜 내가 주냐고 해서 지금 그 때문에 앨런이 가서 오늘 지금 이제 가서 이제 또 회의하면서 그걸 막아낼 건데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히트로 중에서도 여러 종류 히트로가 있습니다. 자, 스포츠에는 자, 내가 말씀드릴게요. 스포츠에는 네모가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히토류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가 있듯이 히토류도 여러 가지 안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중에서 보면 페라이트라고 요즘에 뭐 자석에 관련된 거 많이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페라이트가 뭐지 실질적으로 하면 그냥 간단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핸드폰 같은 거 요즘에 삼성 갤럭시 같은 거 보면 딱구멍을 탁 덮으면 위에 날짜하고 시간 나오고 또 펴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면 페라이트 안에 자석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 일부분에 상당히 뭐 가전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많이 사용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중국이라든지 특히 호주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비엔남이라든지 이런 곳에 많다 보니까 하는데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페라이트 부분을 가지고 이게 보쉬라든지 이 세계적인 유수의 이제 전장업체들과 이제 LG, 삼성 가전업체를 이제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점과 저점을 봐서 이 꼭 외우십시오. 마이너스 44%.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지금 보시면 여기랑 여기가 지금 고점하고 지금 낙폭이 지금 마이너스 44%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까지 고점까지 올라가서 수익을 플러스 40% 먹는다가 아니라 어느 일정한 매물대 이게 매물대 지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급적인 성향에 있는 상황을 봐가지고 이 기회에 맞춰서 적정한 지점에 쉽게 말하면 기술적인 진입으로 예술적인 청산으로 나올 수 있는 구간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 종목은 아무도 보시면 상당한 퍼포먼스가 크게 올랐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크게는데 많이 빠졌다. 너무 많이 빠졌다.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밑에 60일선이 밑에 안전벨트처럼 딱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가져왔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두 번째 종목은 일단은 우리 MC님에게 마이크를 먼저 남기고 난 뒤에 제가 다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히토류 관련 종목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페라이트를 납품하는 업체였는데요. 한두 달 전쯤 이 페라이트에 관심이 참 높았는데 현재 부근에서 고점 부근 대비 40%가량 넘게 밀린 이 낙폭 과대로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기술적인 진입, 정말 환상적인 이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듣지 못한 이 필살기 종목 두 번째도 궁금해지는데요. 두 번째 종목도 빨리 오픈해보고 오겠습니다. 참 이 종목은 제가 참 애끼는 종목입니다. 와, 애끼는 종목인데 QR 코드 안 들어오신 분들은 절대로 이 종목은 내일은 제가 오후에 공개할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인데 2차 전지 관련 주예요. 2차 전지 관련 종목인데 이 시가총액이 2조 6,700억입니다. 근데 이 종목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힌트를 드릴 수가 있는 게 뭐냐면요. 을지로 앞에 가면 유명한 그 백화점 있지 않습니까? 롯데가 붙어요. 이름이 롯데가 붙어요. 롯데가 붙는데 롯데마다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이름이 한 4명이 개명이 됐고 왜냐하면 합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이 동박이라 불리는 이제 그 부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말하면 다 들키기 때문에 말을 못 하겠고 일단 PCB 리튬 이온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이 부품을 이제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는 회사고 회사를 인수해야 될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도 상당히 너무너무 매우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2차 전지는 기본적으로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2차 전지의 먹이 사슬의 최고 위에 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현대기아예요. 현대와 기아입니다. 아니 2차 전지를 쓰는 회사가 어찌 보면 제일 대장 아닙니까? 예? 그렇죠.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테슬라도 있겠죠. 테슬라도 있고 포드도 있고 도요타도 있을 거고. 자, 2차 전지의 제일 위에는 먹이사슬, 바다에 있는 어찌 보면 뭐 고래 같은 그겁니다. 이제 두 번째가 이 안에 들어간 전기차에 들어간 3, 4셀입니다. 3, 4셀. 3, 4셀이에요.
이 3, 4세에서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양극재입니다. 양극재. 이 양극재에서 제일 들어가는 소재가 되면 아까 리튬이었어요. 리튬. 그러니까 2차 전지에서 최고 비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양극재고 그 안에 있는 성분 이름이 리튬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리튬이 없으면 양극재도 못 만들고 3, 4셀에 진입도 못하고 테슬라, 현대차, 기아차 다 못 들어갑니다. 근데 이 3, 4셀 양극재 옆에는 또 음극재가 있고 분리막이 있습니다. 분리막. 동박도 있고 여러 가지 안에 있는 전해액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는 많은 무수한 구성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동박 관련 회사입니다. 동박. 근데 지금 계속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부터 시작해 각박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다 나왔는데 동박이 이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동박이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틀 전에 이렇게 장대 양봉을 크게 주고 오늘 약간 차익 실현이 조금 빠지면서 오늘 좀 빠졌어요. 그만큼 낙폭가대 N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추세로 봤을 때 낙폭가대에서 최고 하는 그러니까 하락 N자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닥에서 저점이 47,050원까지 딱 바닥을 찍었어요. 이 종목이.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좋은 우리 김연아가 있으면 위에서 이제 스케이트를 탈 정도로 완전 빙판입니다. 진짜 좋은 바닥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무조건 맥점입니다. 맥점 매매. 그래서 대형 종목을 잘 아는 사람이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형 종목을 주로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맥점적인 부분에서 이 종목을 가져왔고요. 충분히 61선 돌파하고 121선 장기 입혀서 그다음에 241선까지 해서 충분히 추세가 우상방으로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자리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에서 마지막 남은 히든 최고 좋은 맥점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요. 필살기 2, 이 종목 맥점과 그다음에 진입가 알고 싶으시면 밑에 아래에 있는 QR코드로 오시면 제가 내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과 함께요. 네, 두 번째 필살기 종목도 빠르게 담아보고 왔습니다. 두 번째 필살기 종목은요. 2차 전지 관련주로 2차 전지 핵심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이 또한 낙폭 과대로 지금 진입하기가 매력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맥점이 포착됐다. 지금 추세를 바꾸고 있는 히든 종목이다까지 정말 약간 사심 가득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무려 시가총액이 2조 6천억 원이나 됩니다. 전문가님이 대형주, 중형주 위주로 이렇게 공략을 해주시다 보니까 모멘텀 플러스 안정적인 탄탄한 기업만을 이렇게 또 픽해서 와주시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수익률표 보시는 것처럼 정말 현대바이오,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CS 베어링 이번 주에 오실 때는 오픈돌 그리고 SM까지 대형주, 중형주뿐만 아니라 모멘텀까지 캐치해서 빠른 수익까지 또 내주시는 분이니까요. 나는 주식 초보자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기회가 없습니다. 빠르게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비추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누르기만 하셔도 1초 만에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와주시고요. 그럼 우리 최희도 전문가님은 다음 주 목요일 날 만나는 걸로 하고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2부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